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평소 뒷목이 뻣뻣하고 가끔 머리가 아팠는데 이게 고혈압 증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고민을 가진 청취자분의 사연을 받아보았습니다. 아마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라디오, 치료하는 라디오, 활기찬 라디오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7시를 맞이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활기찬 라디오의 든든한 메디컬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하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의 사연처럼 깊이 있게 다룰 주제는 바로 고혈압 예방과 관리입니다. 특히 약물 치료 외에 혹은 약물 치료와 함께 꼭 필요한 혈압 낮추는 생활 습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흔한 질환이죠. 하지만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조용히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 만들기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혈압은 우리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때 그 혈관 벽이 받는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가장 강하게 수축할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 그리고 심장이 잠시 쉬면서 이완할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르죠. 아, 수축기랑 이완기? 네, 고혈압은 이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이제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쟀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140에 90. 아, 이 숫자를 기억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사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인 경우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부터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단계부터요. 네, 혈압이 더 높아져서 160에 100mmHg 이상이 되면 2기 고혈압으로 분류되는데 이때는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성인 3명 중 1명꼴이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될 텐데요. 앞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혈압이 아주 높거나 오래 지속되면 몇 가지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 사연 주신 분처럼 뒷목이 뻣뻣하거나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코피, 귀 울림,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군요. 드물은 시력 저하나 혈뇨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들이 반드시 고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자체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증상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증상만으로 고혈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군요. 오히려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입니다.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요. 높은 혈압이 계속 혈관에 부담을 주면 우리 몸 곳곳의 장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라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거요. 아, 네.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심부전이나 심장 혈관 문제인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요. 콩팥 기능이 망가져 만성 심부전으로 가거나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돼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신에 걸쳐 위험하죠. 와, 정말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네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궁금합니다.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한 90%에서 95% 정도는 본태성 고혈압인데요. 이건 어떤 한 가지 명확한 원인을 딱 짚어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군요. 네.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가족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 또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잦은 음주 같은 여러 생활 습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장 질환이나 부신종양,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어떤 특정 질병이 원인이 돼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아,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도 있군요. 네, 이런 경우는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혈압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견되면 이 2차성 고혈압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고혈압은 명확한 단일 원인보다는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약 먹어야 하나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뭐랄까,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압약의 효과를 높여주고 약의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약효를 높여준다니 정말 중요하네요. 네, 더 나아가서 혈압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죠. 어떤 생활 습관이 혈압 관리에 도움은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식단 조절이죠. 특히 싱겁게 먹기가 많이 강조되는데요. 네, 식단 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한 10g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g 이하보다 훨씬 많거든요. 와, 2배나 많이 먹는 거네요.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을 평균 4에서 6mmHg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효과죠. 5g 줄이는 것만으로 4에서 6이나요? 정말 놀랍네요. 네. 그래서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런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은 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아, 국물 줄여야겠네요. 식단 관련해서 또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대시 식단이라는 것이 혈압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사요법의 약자인데요. 대시 식단이요? 네, 쉽게 말해서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먹고 붉은 육류나 포화지방, 단 음식 섭취는 줄이는 식단입니다. 이 대시 식단을 잘 실천하면 수축기 혈압을 최대 11mmHg, 이완기 혈압을 6mmHg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효과가 정말 크네요. 대시 식단. 네, 상당히 크죠. 또한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은 바나나, 토마토, 버섯, 시금치 같은 채소나 감자, 고구마, 견과류, 콩류 등에 풍부하고요. 아,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는군요. 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혈압 조절에 관여하니까 유제품, 녹색 채소, 콩류 등을 통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나 흰쌀밥, 빵 같은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소량의 다크 초콜릿이나 베리류에 든 항산화 성분도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체중 관리인 것 같습니다. 비만이랑 고혈압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습니다. 체중과 혈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이 체중을 5kg 정도 감량하면 눈에 띄는 혈압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kg만 빼도요? 네,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이 줄어들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평균 1.6mmHg, 이완기 혈압은 1.3mmHg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와, 1kg당 1.6, 1.3. 생각보다 크네요. 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BMI는
25 미만, 그리고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무작정 굴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좋은 단백질인 생선 섭취를 늘리고요. 당분이 많은 간식, 빵,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겠죠.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은 정말 여러 면에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혈압을 5에서 7mm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심장과 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체중 감량에도 필수적입니다. 운동만으로도 5, 7이나요? 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 그러니까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80%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5번 30분 이상. 꾸준히가 중요하군요. 유산소 운동 외에 다른 추천할 만한 운동도 있나요? 최근에는 등척성 운동도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이요? 그게 뭐죠? 근육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힘을 주는 운동인데요. 예를 들어 벽에 등을 기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이걸 벽 스쿼트라고 하는데 이걸 2분간 유지하고 2분 쉬는 것을 반복하거나 아, 벽 스쿼트. 네, 또는 양손 주먹을 꽉 쥐었다 펴는 것을 2분간 유지하는 운동 등이 있습니다. 벽 스쿼트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꼭 90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가능한 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등척성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 흥미롭네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어요. 네,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동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종류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너무 이른 새벽이나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과 더불어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바로 절주와 금연입니다. 술과 담배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과도한 음주는 그 자체로 혈압을 올릴 뿐 아니라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 약효까지 떨어뜨리는군요. 네, 하루 음주 허용량은 보통 남성 기준으로 순수 알코올 30g 이하로 권장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맥주 약 1캔 반, 한 720ml 정도 되고요. 와인으로는 한 잔, 200에서 300ml, 또는 소주 2, 3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네요. 그렇죠. 여성이나 체고가 작은 분들은 이보다 더 적게 마셔야 하고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혈압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습니다. 흡연은 구혈압 발생 위험을 높이는 매우 강력한 인자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빠르게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죠.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금연해야 합니다. 네, 식단, 체중, 운동, 금연, 절주까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나 수면도 혈압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군요.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 명상이나 심호흡, 즐거운 취미활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주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으로 부족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7, 8시간이요? 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과식 같은 것들은 숙면을 방해하니까 피하는 것이 좋고요. 호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생활 전반에 걸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필요한 경우 병원 방문의 중요성입니다. 집에서 꾸준히 혈압을 재는 가정 혈압 측정은 자신의 평소 혈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요? 네.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은 배기 고혈압이나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평소 혈압이 높은 가면 고혈압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몇 가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 마시거나 식사,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편안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뒤에 측정해야 합니다. 5분 안정,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팔은 심장 높이에 놓고 옷 위가는 맨팔에 커프를 올바르게 감고 측정해야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과 저녁 각 2회 정도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혈압 기록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열심히 개선하고 혈압도 꾸준히 재는데 그래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나 심장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정말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고혈압 관리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싱겁게 먹는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꾸준한 혈압 측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다른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까지 함께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다른 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도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약의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싱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술, 담배를 멀리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들이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꾸준함. 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외출 시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등 조금 더 세심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이 생활 습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죠. 어쩌면 혈압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정보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이었습니다.